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서윤주 기자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유튜브 제 채널에 이 후원 광고 의뢰가 들었습니다. 국제차 티푸드 박람회, 우리 차 마시는 박람회를 오는 7월 24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한다는 그 소식입니다. 여기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갈 텐데요. 사실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이제 뭐 광고 또 부동산 뭐 관련돼서 뭐 그러고 오는데 이 가능하면 광고를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 안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제차 전시는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7월 또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가셔서 좀 차 문화 즐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지방 부동산 계속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얼어붙어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이 건설업체의 릴레이 법정관리 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광주의 중견 또 중소 건설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양건설, 한국건설 이름만 들어도 이 광주 전남에서는 알만한 꽤 큰 회사들 이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두 개 회사는 회생 절차가 진행돼서 이 기업의 존립 자체는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법정 관리라는 거, 이 채무가 있죠. 채무 협력업체들도 있고 공사 현장에 계약자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회사가 쓰러지면 이 모든 것들이 스톱돼 버리고 또 이 단가라든가 이 납품 대금 못 받는 회사들 울며 겨자 먹기 이런 이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영무에다음 이 브랜드로 알려진 이 건설사 영무토건입니다. 아마 많이 아시죠? 영무에다음 익숙한 브랜드. 시공 순위 111위 뭐 잘 나갔던 회사입니다. 이 평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뭐 평판 이 회사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199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광주의 중견 건설업체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이 재산 일체를 동결을 시켰다. 포괄적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채무 구조들 있죠. 이 회생 개시 절차 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요. 또 경매 같은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가압류도 못하죠. 일단 이 상황을 법원에서 판단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돌입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제 이 파산 선고 나게 될 확률이 크죠. 그러면 지역 경제에 미칠 이 파급 효과도 더 크게 됐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협력업체들, 또 직원들, 납품 대금들 못 받아서 이 릴레이로 돈이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뭐 금호타이어 예상치 못한 대형 화재로 그 문제들도 굉장히 우리 지역 경제에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까지 굉장히 우리 경제 또 부동산 이 아파트 시장을 좀 우울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이 회사 왜 힘들어졌냐? 사실 뭐 영무회담, 영무토건의 이 어렵다는 소식, 부도 법정관리 소식들은 작년 초부터 조심스럽게 좀 제기가 되어온 상황이거든요. 일단 현장들 이곳이 현장에 12개 정도 이 현장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죠. 그러면서 이 공사 단가,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이런 부분이 올라갔고 분양 현장들이 미분양이 나타나면서 이 PF 대출, 이 자금난들이 안 돌기 시작한 겁니다.
있습니다. 일례로 가장 직격탄이 된 걸로 이제 풀이된 게 경기도 양주 그리고 강릉의 아파트 세대수 이거 다 합치면 한 1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두 개. 근데 거기 이제 거의 미분양이 너무 좀 많이 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후문들이 있습니다. 영묵 토건의 부채 규모는 790억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이 절반으로 올해는 줄은 상황에서 이러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이제 법정관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소식을 시작으로 좀 불안하죠. 이 소식들 영무 토건 이후에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건가 이제 그런 이제 걱정스러운 이제 그런 우려들도 현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지역 경제 또 건설 부동산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좀 찾아가면서 지역 경제에 따뜻한 좀 햇빛이 다시 좀 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제 이 시간에 이 첨단 이지구에 있는 이제 물류센터 그 운영하고 계시는 회장님 이 초대를 받아서 음악회를 다녔습니다. 그 음악회 좀 고급스러운 음악회, 평소에 좀 잘 듣기 힘들었던 클래식 비올라 공연을 들었습니다. 비올라, 피아노, 합주. 사실 뭐 이제 제 선호는 좀 아니죠. 아닌데 이런 것도 음악도 접하기 힘든 이 고급 클래식 음악, 좀 뭐 유명하신 연주자들이 모여서 1시간 가까이 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비올라 들으니까 약간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뭐랄까 문화가 주는 그런 이제 좀 느낌들을 받게 됐어요. 회장님은 제가 처음 뵀는데 그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저 가깝게 계셨던 교수님들이 거기 이제 그 회장님과 모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회장님은 뭐 부동산 또 물류 또 고속도로 휴게소 뭐 이런 사업들로 큰 돈을 버셨다고 하십니다. 어저께 만나 뵀는데 첨단 이지구 허드슨 바로 이렇게 그 뭐죠? 허드슨 지식산업센터 바로 건너편에 거기 한 수천 평 되는 이제 물류 용지 이 땅을 15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땅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고속도로와 가까울 그 당시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잖아요. 그 땅의 가치라든가 미래의 변화가. 근데 그 땅 딱 집어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첨단 이주가 거의 이제 꽉 차서 돌아오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뭐 첨단 기술 기업 이 산업단지입니다. 국가 산업단지 첨단 이지구 산업단지는 한국산업관리공단이 관리를 합니다. 지방 산단은 하남 산단 같은 데가 아니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첨단 산업단지다 보니까 이 화학이라든가 이게 약간 위험하고 무겁고 냄새나 오는 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좀 첨단 기술 기업들 좀 입점을 해주면서 10여 년 지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완전히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점심 때도 제가 그거 갔었는데 많더라고. 점심 때 이 젊은 직원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고 2차로 커피숍, 커피 다 전문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 상가 다 비어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차서 활성화하고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류창고 회장님 처음 뵈서 인사를 드렸는데 되게 좀 뭐랄까 기품이 좀 있으시고 부드럽고 인자하시고 자상하게 보였는데 또 함부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좀 카리스마가 좀 느껴졌습니다. 일단 그 첨단 이주구에 있는 그 수천 평의 물류 창고, 창고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진짜 큰 창고 있는데 요즘 또 물류 창고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일례로 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이제 앞두고 있으면 뭐 기표기 같은 거 이런 뭐 물품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쪽으로 의뢰가 되고 회사, 공장,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창고 보관해야 되는데 자체 창고가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고속도로 가깝고 교통이 좋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오랜 동안 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들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얘가 좀 더 건너뛰는데 아무튼 그 공연 하는 그 회장님의 뜻은 한 2년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특히 공연하는 사람들, 미술가, 또 음악인들, 특히 클래식 이런 게 이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유학도 갔다 와서 이제 실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땅히 서서 공연할 무대들이 지역에서는 없다는 거죠. 무대가 없다 보면 뭐 출연료라든가 개런티 이런 게 없죠. 먹고 살기가 정말 팍팍하다. 뭐 그랬던 이제 그 공간 하나를 통째로 비워서 공연장으로 만들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인분들 초대를 해서 이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모든 비용들은 다 주죠. 연주자 비용들은 줘서 이게 이제 지역 문화산업 예술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재를 털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용지인데 물류창고 용지인데 거기도 또 꽤 큰 거기다가 이제 화단 정원을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 다 비싼 땅들이고 뭐 분양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제 활용하는 모습 보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해안들도 같이 좀 나누게 됐습니다. 광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토지의 개발 계획, 또 주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역, 또 금호타이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제가 듣고 조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 제조, 일자리가 광주 전남의 살 길이다. 일자리 없으면 인구 소멸 시대에 광주도 불안하다. 전남은 이미 그게 시작됐죠. 그래서 대선 후보 또 정치인들 또 지자체장도 이 문제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R&D 예산, 기업 지원 정책, 대기업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런 것들을 와인 먹으면서 힘주어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소식은 사우나 소식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양산동인데 저희 집 쪽에 좀 가까운 용두동에 사우나가 새로 생겼어요. 생긴 지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이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새로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이 첨단에 있는 분들 또 양산동 이쪽 주변에 보신 분들 거기 사우나를 대부분 다 갑니다. 잘 해놨어요 이 시설을.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우나 비용이 올랐어요. 기존에 8,000원 하던 게 9,000원으로 올랐단 말이죠. 이 사우나 8,000원까지 괜찮은데 9,000원 좀 이렇게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격을 오르기 전에 올 초에 이 사우나 측에서 이 8,000원 그 이용 요금을 한시적으로 이 싸게 팔았습니다. 이게 5,000원, 9,000원짜리는 5,000원 이렇게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3, 4,000원 싸게 할인 쿠폰을 판매를 했습니다. 다량으로 많이 사야 되죠. 이거는 이제 공급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요거 이제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할인 쿠폰 받아서 이제 사우나 이용하고 또 주변의 지인분들 또 티켓 같이 갈 때 사우나 가서 같이 그 티켓도 이용하고 그래서 이 사우나 잘 이용하고 종종 갑니다 제가. 근데 이 사우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전직 직원 둘 여기서 일했던 직원이 한 2월달 있는데 두 분이 이제 남녀 커플이었대요. 여자 사우나 남자 사우나 이렇게 둘이 이제 이렇게 사귀는 커플이었는데 2월달에 이 용도 사우나에서 이 할인 쿠폰들을 발행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또 추가로 더해가지고 사장님 몰래 9,000원짜리를 5,000원에 추가로 14,000장을 위조해가지고 이거를 일반 사람들 이용객들 60여 명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팔았던 돈이 이 부정 수익 돈이 이 돈이 얼마냐? 이게 이제 한 7천만 원 가량 됩니다. 뭐부터 이렇게 두 사람은 사우나를 이제 그만두고 이 티켓 팔고 이제 그만두고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이 티켓을 샀던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사우나 갔더니 그거 그렇게 붙어졌더라고요. 이거 이 도난 쿠폰들 때문에 형사 수사 의뢰됐다라고 해서 그런 게 붙어져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런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경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우나 이런 티켓을 가지고 눈속임했습니다. 이 담당하신 티켓 사신 분들도 이 답답한 마음인데 어떻게 이제 이 피해 대책이 나올지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별놈의 일들이 다 있더라. 이 정도로. 호남 고속도로 확장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한 서너 차례 소개를 해드렸어요. 호남 고속도로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 그래서 이제 하루 통행량이 5만 명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최대 11만 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 그리고 주말 시간대에 꽉꽉 막힙니다. 한번 들어가면 좀 짜증나죠. 이 스트레스 쌓이고. 근데 그 구간이 이제 광주의 주요 공급들 구간들을 막 지나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자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내 구간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정체 구간들을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이 너무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광산 IC, 동광주 IC 이 길이가 한 12km 정도 돼요. 11km. 이 노선이 4차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6차선으로 만들자고 그걸 한 10여 년 전부터 막 해서 해주라 만들어라 합니다. 보통 이제 호남 고속도로 고속도로 사업은 국가에서 100%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지자체에서 광주시에서 정부가 잘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안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절반 내겠다. 반반 5대5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이제 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서 10여 년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이제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많죠. 아파트 주민들 많고 그래서 시끄럽잖아. 넓혀지면 그래서 방음만 설치해주고 도로 진입로 톨게이트 땅 보상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확 올른 겁니다. 그래서 2,300억, 3,000억 수준에 했었던 그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게 이제 몇 배로 껑충 뛰게 됩니다. 그래서 한 8,000억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좋아요. 이제 광주시 협상을 해서 또 국회의원도 협상했습니다. 뭐 정준호 의원도 광주 출신의 유일한 국토위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그 밑에 한국도로공사 이 산하기관이죠. 여기 이제 있으니까 이 사업 받아서 추진하고 했어. 올 초에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간담회 공청회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삐걱대는 게 이제 광주시 재정이 이제 열악하죠. 이 돈들이 없습니다. 강기정 시장도 이 사업을 하고 싶겠죠. 하려고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돈도 안 되고 또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여러 가지 돈술들이 많잖아요. 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돈이 없어요. 돈 나올 돈은 없는데 나갈 돈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삐걱 되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사 조도 못 먹냐. 이거 예산까지 다 보이는데 왜 못하고 있냐 이런 지적들 받아왔습니다. 가만 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광주시도 좀 하고 싶죠. 하고 싶고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료 도로를 만든다, 뭐 맥커리라든가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부 구간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도 나오지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또 공사가 진행되면 무농지구 주민 같은 경우는 이 호남 고속도로 이 바로 옆에 산책로가 정말 잘 갖췄어요. 되게 멋지게 잘 갖춰져서 무농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강기정 광주시장도 집이 무농동이네요. 무농지구 이 산책로도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것 때문에 반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관할구청이 또 북구청이죠. 북구청이고 광주시청 또 강기정 시장이 또 두 분이 또 내년에 광주시장 선거를 놓고 어떻게 보면 좀 후보 라이벌 구도같이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도 차기에 나타나게 될 소지가 큽니다. 이렇게 호남 고속도로 구축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이제 복병들이 많이 있고 해야는 하는데 하기까지는 예산 문제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문제 또 이런 과정들이 복잡 단안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준호 국토위 우리 국회의원 광주시 많이 도와주려고 협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해안을 찾아야 되고 이 사업 자체가 대통령 공약으로 광주시가 집어넣었어요. 물론 공약이 호남권 너무 많죠.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뭐 다 해준다 보면 돈이 수백조 들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떤 거고 어떤 게 우리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또 의지들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확장 관련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 체크해보고 문제점과 현안 또 해결 방법이 어떤 거 있는지 부족하지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시청 또 관계자분들도 만나 뵙고 그분들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신가 재개발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드리고 오늘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가 재개발은 조합장 선거 이제 6월 8일 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 끝나는 그중 일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요즘 아파트 선거 하다시피 이제 조합장 선거도 워낙 투표율이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투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재개발, 재건축, 뭐 조합 사업, 조합장 뽑는 임원 선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례다라고 해서 좀 관심을 좀 끌고 있고요. 후보자들이 세 분이 나오셔서 3파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내용들, 공약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가 재개발 사업 이 착공했는데 착공 못했죠. 철거를 했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다. 그 안에 부지 안에 공공도서관도 들어 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공공도서관 금방 될 줄 알고 요거 철거 안 하고 놔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용도 못하고 국가 자산, 이 공공재의 낭비 이런 것도 시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착공, 빠른 입주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사, 기존 건설사 어떻게 할 건가? 새로운 건설사 찾아야 될 건가? 헛발질을 했었죠. 그래서 공사비를 어떻게 하고 기존 건설사와 협상 어떻게 할 건가? 아크로를 하기로 했죠.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이거 고집할 건가 아니면 바꿀 건가? 공사비는 얼마대가 적정할 건가? 공사비 이런 게 나와야지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나오겠죠. 일반 분양가 그렇다면 일반 분양가는 어느 정도 해야지 서로 만족할 수 있느냐. 너무 비싸게 하면은 신가가 욕심내고 있다. 조합원들 욕심낸다. 안 들어간다, 안 산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너무 낮게 되면은 뭐 이 시장에서 싸게 되면은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피를 주고 들어가셨던 분들 이해관계에 첨예한 이 대립각도 형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잘 분석을 해야겠죠. 현안 분석을 잘 할 수 있고 건설사와 협상력, 또 이제 서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 추진 능력,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 청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얼마 정도면 여러분들 신가 재개발 일반 분양했을 때 들어가실 건가요? 얼마가 좋을까? 1,800? 2,000? 2,200? 2,400?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신가 재개발 집을 만약에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분양가라면 계약을 하실 겁니까? 그 소식 알려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저녁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